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에 가는 길에 방송을 켰습니다. 어저께 5.18 광주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덧붙여 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덧붙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5월 21일 날 낮 1시쯤으로 이제 그때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걸 신호로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애국가가 나왔다는 시민도 있고 애국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시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국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발포 명령과 관련이 되었을 가능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는 보실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발포 명령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전남매일신문인가요? 전남매 신문기자였던 나영택 기자, 나 기자라고 있습니다. 사진기자였던 그분이 이제 12공수여단이었던가요? 공수여단이 도청을 장악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나경택 기자죠. 그쪽에 섞여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중대장 정도로 보이는 대위 계급을 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전병한테 발포 명령 내려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전병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네 무전병이 소리치는 거예요. 중대장님 발포 명령입니다. 알았다. 그래 이제 중대장이 황급히 뛰어가서 이제 대대장한테 이제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순간에 광주의 학살과 가장 연관이 있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상징성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 발포의 경우에 발포 명령자가 있었다. 그런데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 명령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그걸 아직까지 캐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남도청 앞에서 유일한 발포 명령.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조금 의심은 내죠. 의심이 갈 수는 있는 것이, 특전사 대대장급들에서 3공수, 7공수, 11공수의 대대장급들에서, 그때 대대장들이라고 하면은 이미 청문회 나왔습니다만은 권승만이라든지 안부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최세창, 신우치, 최웅 같은 여단장들 선에서 총을 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단장 선에서는 이제 정호영 특전사령관한테 발포 명령을 달라라든지 발포를 해도 되겠느냐라든지 물어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발포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한 대목이 증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뒤집어 봤을 때 발포를 해도 된다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도청 앞에 이제 집단 발포의 경우에는 발포를 해서라도 시민들을 내쫓고 공수부대원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만 공수부대 발포는 이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5월 20일 날 22시 밤 10시 무렵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기억이 나는 것이 광주 신역 송정리 쪽에 새로 뚫린 신역이 있었는데, 목포 가는 방향에 그 신역을 3공수여단이 막아서고 있었는데,
중대병력이 막아서고 있을 때 시민들이 이제 신역을 탈환하겠다고 오니까 병사들이 지레 겁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내가 총도 있고 실탄도 있는데 이때 실탄 안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죽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탄을 쐈어요. 자의적으로 쏴가지고 2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딱 되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05 보안부대에서 이제 발포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허화평 비서실장이 알았다고 해놓고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 겸 사령부의 합동사부부장한테 가서 이제 그 밤을 지새고 있는 전두환 장군한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전두환 장군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발포 명령을 내린 거냐고 확인해봐라 했으니까, 아이고 이게 삼공수병력이 자의적으로 발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 신역은 함락됐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최초의 이제 발포다 보니까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집단 발포의 발포 명령과는 다른 이런 새로운 양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유황지기 발포는 일어났고 사망자는 발생을 했는데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총이 이제 에만 칼빈 뭐 해가지고 5,000정이 깔리고 실탄이 10만 발, TNT, 수류탄 뭐 이렇게 되니까 계엄사령부 쪽에서도 이제 병사들이 알아서 발포 명령에 연연하지 않고 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원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좀 알아서 다 막아라. 너희들이 총을 쏘서라도 막아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두 가지인데 크게 봐가지고 너희들 선에서 무조건 광주를 때려잡아라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먼 훗날 책임도 자유권으로 해석할 때 너희들이 자유적으로 총을 쏜 걸로 좀 해라.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지휘부의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광주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이 육군본부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 대략적으로 적게 잡아도 12,000발의 실탄 5.56mm 그 M16 실탄을 소비했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176명 정도 178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광주 그 도청 함락 시에 이제 대규모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발표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2,000발을 쏘았는데 대기 조준 사격인데 허공에 대고 쏘는 게 아닌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광주에 그 내려갔던 3공수, 7공수, 11공수는 그 24단 병력과 무관하게 너무 많은 인원이 죽어나간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 이제 집단 감회장과 집단 암회장으로 때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 추궁도 겁이 나고 진급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하니 아무래도 이제 대대장한테는 보고가 간다 하더라도 대대장 선에서 여단장과 사령관 선으로 보고가 가는 것을 막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심려를 끼쳐드릴 필요도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책을 받을 가능성,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느냐, 1,000명씩 죽어나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실탄 통제가 이런 모양이냐. 이제 육군본부나 그 진종채 장군이 이끌던 이군사령부 차원에서는 질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이 극복이 안 되니까 그 특전사령부야 여단에서 시신들을 감회장, 암회장 방식으로 숨겼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이제 덮어라. 뭐 이렇게 제대로 이제 뭐 이렇게 묻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그 시절에
공수부대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병사들의 경우에는 65 이상 됐을 거고 지휘관들급은 80이 넘었을 사람도 많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많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러면 이제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나서줘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나서줄지 그건 의문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남은 자의 예로서 그들의 피를 먹고 사는 민주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사망자를 밝혀서 영혼을 달래주고 실종자들을 찾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뭐 60, 70, 8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그 유골도 지금 찾고 있는데 왜 강주 45년밖에 안 됐는데 못 찾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정부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광주에서 쓰러져간 영령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고개 숙여 묵념하고요. 이 정부에서 빨리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를 좀 걸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구독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